안녕하세요. 수학 멘토 윤원장입니다. 오늘은 수학에 있어서 이 개념 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학원에 어떤 고1 여학생한테 제가 판별식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어디서 나온 거고 뭐 하는 데 쓰이냐, 그리고 왜 그 이름이 판별식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근해 공식에서 그 루트 속에 들어있는 식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학생은 그 책에 나와 있는 판별식을 앞뒤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판별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아는 개념은 이건 아는 거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죠. 문제풀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해결에 적용이 될 정도로 판별식에 대해서 그 배경까지 꿰고 있어야 우리가 개념을 제대로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해당 정리가 어디서 나왔고 왜 있으며 그런 정리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자, 이러한 그 배경 지식까지 다 알고 그리고 또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개념을 완벽하게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은 그 개념을 사용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의 본질을 금방 꿰뚫고 출제자의 의도까지 바로 알아채서 올바른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설계하기가 쉬워집니다. 즉 문제 분석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도가 되면 책에 정리되어 있는 개념을 자기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묘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1 과정에 나오는 이 나머지 정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냥 1차식으로 나눈 식에다가 그 수치대입법 써서 나머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 학생이 있어요. 자, 책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설명했지만 이 학생은 나머지 정리의 본질이 수치 대입을 통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구하기라는 그 본질적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학생입니다. 비록 책에 나와 있는 그 정의, 그러니까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fa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적인 정리를 외우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이 정도 공부가 된 학생은 교과서의 표현도 당연히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개념 학습을 이렇게 하지 않죠. 그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밑줄 한번 쭉 긋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밑줄도 안 그어요. 책이 깨끗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 번 읽어서 외우려고 들어요. 딱 암기 과목 공부할 때 쓰기 쉬운 방법이죠. 사실 무작정 외우면 될 것 같은 암기 과목도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한계 이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 나름의 어떤 숨겨진 논리를 찾아서 스스로 분류하고 재구성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외운 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뇌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제 밑줄이나 그으면 다행이고 기본서의 개념 정리된 부분이 깨끗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대충 듣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기본서에 있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알려줘도 그게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런 게 있기나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건 이제 누가 알려줘서는 안 되고
자기가 찾아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러고는 자기 기억력이 나빠서 이게 못 외우는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자기가 제대로 공부를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 놓고 유전자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탓. 예, 상당히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인데 이걸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도.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교에 오면서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과연 몇 퍼센트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주 예쁜 사람, 아주 특이하게 생긴 사람 한두 명? 자, 그럼 일주일 전에 한번 본 사람은 기억할까요? 한 달 전에 본 사람 기억합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거 일일이 기억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런 내용을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학습 내용들까지 아침에 스쳐 지나간 사람 얼굴 취급하면서 그걸 오래 기억하려는 것은 허망한 짓이죠.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정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거죠.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걸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제 개념 이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관심이나 애정, 더 나아가서는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간절함의 결핍,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개념 정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단지 외워야 할 하나의 명제로 취급하지 않고 그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념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드립다 이제 문제풀이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이해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 보는 수단이고 그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샘플을 보여줌으로써 개념 이해를 더 완전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문제풀이 훈련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으면 우선 관심을 갖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애정이 생기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결국 개념 공부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하는 학습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닌 태도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태도만 올바로 서 있다면 사실 방법은 이걸 쓰든 저걸 쓰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